예, 저희들 교육은 2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우리 조영선 교수님이 하시고 또 1시간은 이주환 교수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앞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 저탄소를 사용함으로써 내년에는 저희들 저탄소 직불대가 시설이 됩니다. 예비 사업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90을 예측 중에 있어서 원래 우리가 저탄소를 함으로써 내년에 우리가 직불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중간물대기 하면 15만 원을 주고 헥타르당 물 약계 대비 16만 원을 주시고 그리고 바이오차를 우리서 농사를 지었을 때는 36만 4천 원을 우리가 정부에 지금 책정해놓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걸 아시고 내년에 아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요청하시면 어쨌든 협조를 좀 잘 해주셔야 우리 농가들이 소득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교육을 잘 받으시고 또 물대기를 하자고 좀 잘 해주시고 협조를 다 잘 돼야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영선 교수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영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 드릴 때 건강을 잘 챙기시라 말씀드렸는데 잘 챙기고 계십니까?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손등치기 10번 시작하겠습니다. 뭔지도 모르시죠? 하고 계십니까? 예,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희들 이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또는 직장인들 예, 말씀 들어보면은 50대까지는 그렇게 전화도 자주 하고 많이 찾더만 60대는 조금 뜸해지고 70 넘으니까 전화도 안 오더라 하는, 연락도 안 오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이유를 제가 따져보니까 전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앉았다가 30분 있으면 전부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 서로가 보기 불편하다고 안 물은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시골에 계시면은 어릴 때부터 또는 젊을 때부터 관절을 다 상해가지고 전부 소위 이렇게 쭈그리 앉아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라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분명히 잘 챙기시라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오늘도 또 드립니다. 70 아니라 80 넘어서까지 전화가 자주 올 수 있게끔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가 어제도 둘러보고 오늘도 둘러봤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핵심이 뭡니까? 예, 논물대기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100여 되시는데 내 논에 물을 뗐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100분 중에 20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찌 된 겁니까? 오늘 이 교수님하고 딱 둘러봤습니다. 체크 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1번 필지부터 쫙 해서 물 뗐는 거 안 뗐는 거 다 찍었습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도 혹독합니다. 지금 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혹독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벼 재배를 하면서 논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기능, 우리 역사와 함께하고 벼 재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하고 왔는데 보니까 벼 재배하는데 지구를 덥게 해서 온난화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 바다의 수면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면적이 늘어난다. 온갖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벼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처해있는 혹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 정말로 어려우냐?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하시라는 겁니까? 지금 물 떼시면 됩니다. 근데 26일 날, 6월 26일 날 물을 다 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으시죠? 근데 왜 너네 물이 아직 있습니까? 비가 와서 하늘이 안 도와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여기 단지장님이 벌을 좀 서셔야 됩니다.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손 들고 계세요. 교육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 뭘 잘못하시냐 하면 뒤에 뒷도구 물꼬를 완전히 파야 됩니다. 안 팠죠? 김홍식 사무처장님 안 팠죠? 오늘 실토합니다. 안 파셨으니까 어젯밤에 그저께 비가 왔으니까 아직도 7cm, 8cm 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딱 하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교육을 조금 일찍 마쳐 드릴 테니까 가시면서 반드시 물꼬를 파십시오. 자, 그런데 파는데 아니 너네 모는 아직 요만한데 아직 멀었는데 하시는 분 계시죠? 자, 그러면 6월달 이양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6월달. 아니, 솔직히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하신 분, 예, 5분 계시네. 그러면 거의 다 나머지 분들은 5월달이시죠? 그러면 5월달에 자, 여기 나옵니다. 그죠? 자, 삼광배 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이고야. 예, 됐습니다. 삼광배가 90%. 그 다음 초청배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5. 동진찰배. 예. 9. 그러면 삼광배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삼광배는 주로 여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안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유, 자,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뒤에 앉으시니까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공부 잘 하시려고 아까 어르신 두 분이 싸우시더라고요. 나는 공부 잘하는데 왜 못 딱 앞으로 보내느냐 하시는데 잘하시는 분일수록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삼광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만생종이지 않습니까? 중만생종이라는 것은 적어도 벼의 일생이 160일에서 180일 정도, 보통 160일에서 170일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5월달에 이행해야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물떼기, 중간 물떼기가 시작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하신 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 26일 날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정확히 열흘 된 얘기죠. 열흘 됐습니다. 열흘간 이제 물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뒤에 배수로를 완전히 파지 않았다 하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럼 요것만 해주시고, 자, 상관배는 6월 달에 심으시면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상관배는 중만생종이라서 6월 달에 심으시면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이 거창이 위도가 여기 해발 고도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0 정도 되죠? 예, 300 정도 되면은 저 경기도 이천이나 저보다 더 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산간지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일찍 이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추천배는 아까 5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 추천배는 사실 우리 품종 아닌 거 아시죠? 일본말로 아끼바레.
악기는 가을이고 발에 하래 말다에서 나온 겁니다. 뭐 고시가을도 일본 쌀이지만 요 두 개 품종 지금은 상광배만 전부 수매가 되고 나머지 요 두 개는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매되는 상광배를 많이 재배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5월 달에 했는데 왜 지금 6월 26일 날 단수를 완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아직 물이 있느냐?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논을 정확히 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논 삽을 가지고 1m 이상 파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 논에 물을 댔는데 며칠 만에 물이 다 빠지고 약간 말라가더라 하는 거 관찰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두 분. 예, 공부 잘하시는 분은 제가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군뱅이 교수입니다. 군뱅이 선물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그참은 제가 알기로 경남에 지금 사무처장님이 여기 구청에 계십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내 논에 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물대 놓으면 며칠 만에 물이 빠진다 하는 거, 대충은 안다 하시는 거. 네, 예, 대충 한 50분 대신에 그 대충 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핵심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꼭 이게 뭐 앞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딱 머릿속에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누가 화투 치다가 여러 명 앉아서 하도 까먹으니까 꽃갈 모자를 씌워놨어요. 꽃갈 모자 씌워놓고 배판하는 거, 배판이 뭐라더라? 뭐 고옥하는 거 있죠? 뭐 있답니다. 그 하는 거 있는데 자기가 고 했는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꽃갈 모자 쓰고 있으니까 이 왜 꽃갈 모자 쓰고 있노? 이 정도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아무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 정도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 갑니다. 자, 핵심 오늘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유명한 과학자도 자기 뇌의 2%밖에 못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는 머리를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배를 궁극적으로 재배를 하는데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을 제외하고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야, 그 창은 돈이 많으시니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뭐니 해도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일단은 생산량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책은 어떻습니까? 많이 생산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신에 생산량은 줄이더라도 이것을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받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방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1헥타르, 즉 3,000평, 가로 100m, 세로 100m 안에 최대 67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더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 생산 외에 관한 얘기고 직접 생산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단지장님하고 대표님들 몇 분 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친환경하고 GAP 하면 뭐 하나? 가격을 똑같이 주는데, 알아주도 안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뭐든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학술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하고 또
그리고 정치계, 그 다음에 경제계, 그 다음 사회 언론계 모두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화기는 그 모험이나 그죠? 하실 줄 모르십니까? 예. 예, 그렇게 좀 해놓으시면은 제가 IQ가 엄청 안 좋거든요. IQ가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쌀 자체만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것은 소비자분들이 이 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뭐 너무나 얘기해서 좀 안 됐지만 일본에서 최고 밥맛 쌀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강의 드렸는데 복습을 안 하셨죠? 예, 월광이라는 쌀입니다. 달월자, 빛광자, 예, 고시가입니다. 제가 태어난 연도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직도 일본의 최고 밥맛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쌍광 나오는데 쌍광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밥맛 좋은 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매도 받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알려진 밥맛이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뭘 찾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밥맛 좋은 쌀은 여러분들끼리 얘기고 내가 봤을 때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마트에 갔을 때 쌀을 사려고 볼 때 뭘 가장 먼저 보겠습니까? 예? 가격!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격 좋습니다. 주고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예? 품종. 야, 품종까지 가시면 아주 전문적인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예? 때깔을 봅니다. 때깔. 예. 품질이 나왔습니다. 품질. 때깔. 예. 때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 지역. 브랜드 네임. 지역. 한국 하면은 대단히 송구하지만 경기도 이천이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셔서 식사하시죠.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쌀의 모양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미, 쌀알이 깨지거나 또는 덜 익었거나 하면은 소비자분들이 안 찾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촌진흥청이 정해놓은 탑 라이스, 그러니까 최고 쌀 기준이 완전한 형태를 가진 게 95%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고시가리고 수출하는 것 전부 완전미율이 97%, 8% 나옵니다. 제가 검증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 96%, 7% 맞추려면 우리 실제 여기 농사지 보면 몇 프로 나옵니까? 그냥 하면 30, 2, 3%. 예, 어느 분이십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좀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82, 3%. 어떤 데는 80% 이하 나옵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이것은 한번 넘겨보시죠. 자, 우리가 이 삭이라는 게, 알맹이 쌀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지금 이게 포인트가 없어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배를 뽑고, 여기 이제 딱 가지를 벌려서 아래를 씻어서, 이 잘 보이십니까? 네. 여기를 딱 자르고 보면, 제가 앞에 있어서 저는 전혀 안 보이는데, 자, 아래에서 두 번째 마디에 보면 하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아주 원시적인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머리를 내미는 철수, 이삭이 팩이 약 28일, 30일 전에 얘가 분화가 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핵심이.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자, 다음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또, 자, 요걸 제가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배를 이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으면 한 포기에, 요게 각각이 이삭입니다. 각각이 이삭,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자, 아시는 분, 본인 논에 평균,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18개 안 되는 이야, 대단하시네. 16개에서 18개. 정확하십니다. 아까 110개는, 요건 이제, 알맹이 있습니다. 알맹이 있습니다. 네, 이교수님 앞으로 좀 가보시죠. 아, 여기서 요 이삭이, 요거는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가 아니고 인디카, 우리 동남아 친구들이 좋아하는 쌀이긴 합니다만, 요게 이제 주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해서 첫 번째 분을 된 거, 나온 거, 지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온 거, 요건 2차 지경,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건 3차 지경,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얘가 나오고 3차 지경 얘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열흘 정도 걸립니다.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열흘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저기 검정색에서 나온 애들이 나오면 똑같은 시기에 익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얘 황색이라고 합니까? 얘 3차 지경. 얘 여기까지 나온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늦죠? 그러니까 쟤들이 잘 익겠습니까? 못 익겠습니까? 덜 익습니다. 그러니까 정미가 나오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이삭에 알맹이 나달수를 지나치게 많이 타는 것도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 거창처럼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요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으로 심던, 요새 손으로 심는 건 안 되시지만 이안기로 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계가 심는데 한 포기당 이렇게 이삭이 한 30개 또는 40개 정도, 40개 정도 달리는 거하고 15개하고 20개 정도 달리는 게 어느 게 고르게 있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전자는 40, 50개, 30개 되면은 얘들은 익은 것도 있고 안 익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소위 막 섞여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도정에서 출하를 하시다 보면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상품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김 사장 원래 그 논에 몇 마대 했노 하면 마대수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근데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완전한 형태의 쌀인 완전미는 70%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요즘으로 보면 헛농사 지었다. 비료만 많이 줬죠. 그리고 이렇게 새끼를 가지를 많이 치려고 하면 비료 많이 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백해충 많이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이 뿌리죠. 2중, 3중고를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제대로 된 놈, 알찬 애만 18개, 16개, 17개만 하고 완전미율이 적어도 여의 상태에서 90% 정도 나와준다면 수량이 훨씬 높고 병해충 발생도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 병해충 발생이 적은 거는 기본적으로 뭐 다 이해를 하시죠. 그 벼 재배되는 장면 혹시 그 있으시죠? 다른 파일은 관계 없습니다.
우선에 그러면 자 보고 갑시다. 저거 두 번째 5번. 네, 그거. 자 여기 보시면 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한 포기에 분을 수가 뭐 40개, 50개 있는 거 하고 20개 있는 거 하고 그죠? 그럼 20개 있는 것이 당연히 고르게 이삭이 이게 3차 지경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고르게 나겠죠. 그리고 요걸 이제 또 한번 가봅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밀식 아주 이제 빽빽하게 씹는 거하고 그 다음 이제 드물게 씹는 거 소위 소물게 씹는 거 이해되십니까? 하고 비교해 보면 소물게 심으면 병해충 발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아지겠죠. 그러면 햇빛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더모모 심기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이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아직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수량에 한번 가보십시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한 포대를 이 면적에 10포대를 수확했니 20마대를 수확했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수량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들이 뭐냐면 요 단위 면적당 이제 가로 1m, 세로 1m라고 가정하면 이삭이 몇 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이삭이 몇 개 있느냐는 언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결정됩니까? 옮겨 심을 때, 이양하실 때 몇 번을 심으시냐? 자, 질문 드립니다. 이양할 때 5번 이내로 하시는 분, 한 포기당. 다섯 번. 그러면 7번 평균. 6, 7개 심으시는 분. 이양기가 심으면 왜 도질 안 해요? 많이 심으면 폭이 큰 거는 10개도 넘는 것도 있고. 자, 이제 이래 되면 거창이 한국 최고의 농업 발산지라고 제가 이게 유튜브에 올려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전 세계 지금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셔야죠. 몇 번입니까 평균? 삼광비의 기준으로 7개에서 10개. 아니 발이 힘이 다 빠져. 7개에서 10개. 사무처장님 아니 모르시더라도 적당하게 하시면 되지. 전 세계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예? 예, 6개 6번에서 7번 예, 정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면서 일부러 보는 척 하신 겁니다. 자 6 내지 7번을 이양을 하셨다는 거 기계가 하는데 내가 어찌 하노 이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300평 또는 1헥타르 300평 기준으로 이제 천자가 미만의 강이죠. 300평 기준으로 모상자가 20개 들어가느냐 25개 들어가느냐 30개 들어가느냐는 요걸 이제 파종하실 때 밀도를 어떻게 하느냐 250g을 뿌리느냐 종자를 200g을 뿌리느냐 150g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합니다. 보통 6개에서 7개 정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상간제는 조금 많이 작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자 잠깐 여기입니다. 좀 복잡하시죠? 복잡하시지만은 아까 아인슈타인도 자기 머리에 2%밖에 못 썼다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쫙
우리 머리를 폭발하고 시키고 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제 아까 이삭 있죠, 이삭수. 이삭수는 결정이 언제 되느냐. 지금 이제 모내기 할 때 내가 한 포기당 6개를 심었다. 또는 7개를 심었다 해서 새끼를 얼마나 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건 언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요게 새끼 칠 그럼, 그리고 요게 조생종인 경우에는 유수분화 약 일주일 전, 요때까지 결정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때가 대체 언젠데? 언젠데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요 철수 있죠? 이삭이 패는 시기. 여기서부터 30일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30일 전 되면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이삭을 맺을 거, 맺지 않을 거. 이삭 맺는 것을 효과가 있다 해서 요효 분월이라 하고, 늦게 나오는 분월하는 애 있어요. 늦게. 소위 가래늦게 7월 달에 또 떼서 분월하는 애들, 얘들은 이삭 하나도 못 맺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죠. 그죠? 이미 이삭을 맺을 애들은 언제 끝나느냐면 6월, 늦어도 6월 25일 되면은 새끼 다 칩니다. 그 개들만 이삭을 다 맺고 7월 달에 나오는 애들은 이삭 못 맺습니다. 그걸 무효 분월이에요. 효과 없는 분월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수량을 이제 구성하는 것 중에 요 이삭수는 여기 다 결정되니까 이제 이삭을 못 맺는 것은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요게 중간 물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걸 이제 아까 무효라고 한 게 우리말로 하면 헛새끼 알아들으십니까? 예, 헛새끼. 요거는 이제 이삭을 맺는 것은 참새끼, 새끼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자식들 보고 아이고 내 새끼야 할매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친근하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 새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욕이 아닙니다. 참새끼 칠 때, 유효분을 때, 요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요때도 물을 많이 대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약간 얕게 대주고 중간에 요때만 2주간만 물을 딱 떼주니까 지구온난화를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절반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기여를 합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그럼 6월 26일 날 물을 정말 단수를 잘 하셨는데 뒷도구만 파놓으셨으면, 뒷도구가 아니고 배수구만 팍 파놓으셨으면 뭐 세계 최고의 농사법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요 교육 마치시고 반드시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따라갈 겁니다. 강의 마치고 따라갑니다. 저 갈 겁니다. 가서 진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볼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모는 아직 새끼가 한 포기에 15개도 14개도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 요거는 참아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새끼가 25개 뭐 이렇게 된다는 건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5개에서 16개 정도 되면 떼주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요 결론은 아시겠죠? 지금 수업 마치고 요 강의 마치고 반드시 내 논에 가서 이우지 논이든 이우지 논 잘못하시면 그거 하니까 반드시 물을 빼십시오.
자, 실천하실 분 오늘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분. 실천하실 분. 아니, 안 하실 분 세 분 계시는데. 자, 하신다고 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증거를 남깁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이 거창은 이 정도입니다. 아니, 손들어 보십시오. 예, 거창이 대단합니다. 예. 이 전국에서 아마 최고일 겁니다. 자. 예, 하신다고 100% 동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수량을 아까 유 교수님 수량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요 두 번째 왼쪽에 보시면 저쪽에 등숙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맹이는 달기는 많이 달았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쪽정이가 많더라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모르십니까? 알맹이 교육받으러 안 오셨습니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끼를 치는데 참새끼긴 한데 어중간한 참새끼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분월수가 참새끼가 뭐 많아야 20개 정도밖에 이삭을 안 맺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23개 정도 돼도 맺는 게 있어요. 근데 열매가 달린 게 몇 개 달렸냐면 15개, 20개 달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20개 달려도 늦게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알맹이가 거의 안 찹니다. 그건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꼭대기 얘기 들으시죠? 꼭대기 이해하십니까? 아, 꼭대기 사투리인데 아십니까? 꼭대기는 뭐, 내 눈에는 가면 뭐, 꼭대기는 이빨이다 가십니다. 이빨, 일본말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가득한데, 털어보니까, 알맹이는 5가마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집이 10가마 나옵니다. 집만 많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집 농사 지으시면은, 전부 이래 됩니다. 등숙률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항변을 하실 겁니다. 나는 소 키우는데 집 많아야 좋은데 소 키우시는 거예요. 예, 3분, 4분 좀 빨리 드십시오. 4분. 예. 자, 소 키우시는 분들 요즘 소가 옛날 소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소도 흐름을 탑니다. 맛없는 거 꼭대기 안 먹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학술적으로 하면은 가소화 양분이라고 합니다. TDN 좀 어렵습니다만 Total Digestible Nutrient, 그 말은 먹었는데 소화되고 될 수 있는 양분의 총량의 합입니다. 꼭대기 그거 있으면 가치가 확 낮아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되시죠? 그러니까 꼭대기 많으면 뭐합니까? 농약 많이 취해야 되죠. 등숙률 떨어지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도 나중에 발로 찹니다. 리모라라고 해요. 발로 차버립니다. 뉴스 보십시오. 없으니까 먹지. 주인한테 괴신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옆집 소는 아주 좋은 거 먹이는데 우리는 주인을 잘못 만나가 농사 이상하게 지은 거, 농약 많이 치는 거 이상한 거 들고 우리 다 준다. 그래가 독을 확 품고 있으면 나중에 사람이 고기 맛있다고 먹으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고기 독소가 있습니다. 참말입니다. 있습니다. 독소가 있어 사람이 뭐 합니까? 전부 암에 다 걸립니다.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전부 환자 다 됩니다. 그래서 저온 사유, 고품질, 친환경, 짚을 꼭 소한테 먹일 수 있도록 동물 복지도 있고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땠습니까? 개, 고양이 하면 어땠습니까? 그냥 동물로 취급하고 툭툭 차고 있죠. 지금은 가족은 반려동물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 복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집 생산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아니. 그대로. 예, 3번. 립수. 립수는 아까 보셨죠? 알맹이수. 한 이삭에 많은 것도 있었고, 적은 것도 있었고, 이것은 한번 가보실까요? 예, 없어. 여기. 얘 보시면, 이런 애들은 15개밖에 안 되는 반면에, 이런 애들은 1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그럼 여기 한 이삭이거든요. 한 이삭당 립수가 몇 개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립수가 지나치게 또 많아도 어떻습니까? 소위 쭉정이 많습니다. 등수율이 떨어집니다. 자, 또 그대로 돌아가 보시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립중, 하나의 무게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늦게 나온 거는, 자, 아까 그림 그리는 거 있으시죠? 예. 여기 보시면 얘들, 이런 애들은 알맹이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늦게 차지 않습니까? 늦게 차니까 이게 무게가 별로 안 나갑니다. 아주 가볍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갑니다. 총 고려해서 이제 요게 수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량만 생각했다 했지 않습니까? 양만. 근데 요즘 소비자분들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안정성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해가 없겠느냐? 물론 당연히 쌀이야 전혀 무해합니다. 절대 안정적입니다. 가능하면은 친환경이나 GAP 인정받은 것이면 더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트에 가시거나 홈쇼핑에 보시면 쌀을 이제 홍보를 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요 완전미율입니다. 완전한 쌀의 형태가 지금 저탄소를 지금 하시니까 적어도 예, 수출까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 국내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쌀 가만히 보니까 미국산 쌀도 있고 호주산 쌀도 우리나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쌀은 일본 쌀도 일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품종명으로 보면 고시가리하고 추청배 다 악기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지만 그럼 우리 쌀은 얼마든지 우리도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 완전미율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외관성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어봤을 때 밥맛입니다. 이 밥맛은 이제 우리가 혀로 느끼는 것.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다르고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또 다르고 지역별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맞추기 어려운데 일단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자적인 양심에 참 따르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야 건강에는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 가 있느냐면 과거의 탑라이스라고 하면은 단백질이 6.5% 이하였는데 지금은 6.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6%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밥이 입에 혀에 착착 감긴다는 표현 쓰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밥맛은 단백질하고 그 다음 MGK가 있는데 그건 일단 제쳐놓고 요 아밀로스인데 우리가 이 아밀로스로 가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량미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 친구들이 좋아하는 카레 라이스 있는데 이 커리 라이스인데 이걸 이렇게 비벼 먹으면 그냥 드시지 않습니까?
약간 길쭉한 쌀. 요게 이제 아밀로스 함량이 좀 높습니다. 요게 높으면 좀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우리 여기서 재배하는 것 중에 동진 찰벼 재배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찰벼는 어떠냐? 이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찰떡도 해 드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지 않습니까? 맛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찰지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에는 요겁니다. 요거. 단백질 함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이 향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적어도 50 정도 되신 분은 밥 할 때 향을 맡으면 좋다, 배가 부르다 생각하는데 젊은 애들은 다는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은 통상적으로 별로 감흥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향미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향기가 나는 쌀. 이것을 소위 밥할 때 뭐 8식구, 10식구 됐지 않습니까? 과거는 한 주먹만 탁 넣어도 향이 쫙 나서 구수하게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은 향까지도.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요 5번째. 자, 이렇게 아까 마트에 갔을 때 첫째로 보시는 게 가격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소비자라고 가정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쌀은 예를 들어서 3,000원인데 한국 쌀은 6,000원입니다. 딱 주부 입장에서는 바로 3,000원 눈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6,000원짜리 사신다고요? 예, 좋습니다. 모를 때는 비싼 거 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안정성이었죠. 이거 뭐야? 이거는 6,000원인데 이건 3,000원? 가격이 2배인데 이게 뭔가 좀 불안해? 근데 미국은 뭐 땅도 넓고 물가가 싸니까 뭐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같더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함께 사시지 않습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쌀 다 아시죠? 쌀 재배지에 어떤 일이 있었냐? 거기는 농약을 막 엄청나게 뿌립니다. 비료도 뿌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수를 딱 하고 물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세크라멘토라는 시가 있습니다. 뭐 미국식 발음은 세크라멘토 사는데 좀 있어 보이죠? 거기 강을 통해서 쫙 내려옵니다. 아침에 등산한다고 딱 가니까 막 강에서 이상한 썩은 냄새 나고 막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뭐야 이거? 환경단체들이 추적을 했어요. 해보니까 전부 논에서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쌀농사 짓지 마라, 여기까지 간 겁니다. 쌀농사 안 지어야 되겠지. 난리가 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냐면, 거기서 내려오는 아래쪽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억새, 갈대밭을 쫙 조성을 해보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유의, 지금 제가 사진이 없는데 뭐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온갖 유의 새들이 막 쫙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억새하고 갈대가 일차적으로 걸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있으니까 사진 찍는 분들 또는 그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 오신 분들 다양하게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도 덜하죠. 그러니까 그게 공익적 기능을 해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오늘 우리가 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부심, 소위 프라이드를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국가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하실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쌀 생산하고 정말로 편안하게 잘 살았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좀 살짝 올라가면 좀 그렇고 내려가면 좀 그냥 그렇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프라이드를 뭘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 이 맑은 공기, 그죠? 이 거창에 저기 어디 제가 뭐 표현을 정확히 하면 그걸 하니까 예약이 안 되죠. 이미 뭐 몇 달 전에 예약 끝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거창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건 뭘 보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정경이 첫 번째입니다. 푸르름, 맑은 공기와 좋은 물입니다. 인심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좋은 자연 환경을 보존한다는 벼재배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업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악업들이 많은데 우리는 농사를 지음으로써 이미 국가를 위해서 우리 전생의 나쁜 업까지 싹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엄청 편하실 것입니다. 내세는 이제 보장되어 있으십니다. 그죠? 그 현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이 그냥 하천으로 강으로 파도로 내려갈 건데 이걸 가둬놓으니까 땅 속에 내려가니까 지하수원이 함량이 됩니다. 만약에 비가 한 달 안 온다, 두 달 안 온다, 물 어디서 찾으실 겁니까? 지하수 말고는 없습니다. 복자는 바닷물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자, 어쨌든 지하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기 정말 여름에 이 더운데 논 옆에 가보십시오.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70년대까지는 정말 보릿고개 다 경험하셨죠? 지금 어떻습니까? 보릿고개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돌아서 좀 문제는 아닙니다. 남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해결책은 제가 눈을 크게 뜨면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예, 내 형제, 내 이웃이 또는 식량이 부족한 국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은 그들은 땅을 개발할 여력이 안 됩니다. 만약에 후진국이면. 그럼 우리가 너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땅을 100년간, 90년간 장기 임대로 뭐 거의 영구 임대까지 가능합니다. 눈을 돌려야 됩니다.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면 답이 있습니다. 뭐 안에서 자꾸 치고받고 사면 머리 아프고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고 보릿고기를 해결한 것만도 큰데 오늘 이 저탄소 이제 요 수업 마치시고 물고 반드시 배수를 하시면 그것이 하는 역할은 정말로 지대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